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글쎄, 울산의 대표 관광지라고 하는 우리 대왕암 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가 2025년, 2026년 한국 100대 관광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우리 울산이 포함되었다니 우리 울산 모든 시민 여러분들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도 이제 울산시 홍보대사니까 지금 갑자기 어깨가 으쓱으쓱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 랭킹 뉴스 하면은 이분밖에 없죠.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고 정말 진행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 자, 울산 소식 누가 전해드릴까? 이분밖에 없습니까?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나쁜 아빠입니다. 울산지법이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아내와 이혼한 이 남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폐원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아 방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년 전 폐원한 후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가 최근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예산과 시설 운용에 한계가 있고 일부 사례에만 해당돼 폐원 시설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차례상입니다. 울산 지역의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28만 원, 대형마트는 33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울산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28만 1,71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가운데 과일류 평균 차례 비용이 10만 3,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기증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17살 고등학생 엄태웅 군이 울산대 병원에 장기를 기증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5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태웅 군은 며칠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평소 보건 계열의 장래를 꿈꾸며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뜻에 따라 엄 군의 부모는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빨간불입니다. 연말 연시면 전국에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는데요. 나눔의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분야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다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참여자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는 이것. 긴 설 연휴에 비상 상황까지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눔이지만 올해 더욱 혹한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잠시 후 관계자를 만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연말연시가 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운동이 참 전국적으로 활발하지요. 그런데 유독 이 나눔에는 참여자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헌혈지원팀 백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혈액원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오늘의 주제 감이 딱 오죠. 딱 보면 아시잖아요. 바로 헌혈입니다. 요즘 헌혈 때문에 혈액원이 피가 마른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혈액 보유량을 5일분 이상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분이라고 했죠? 5일분 이상을 5일분.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으로 9.5일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를 하면서 현재는 거의 5일분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2월이 되면 5일분 이하로 계속 떨어질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헌혈량이 얼마 없다. 이 말씀하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되고. 네. 겨울철이라 추워서 이 헌혈 참여율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추위도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꺼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헌혈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들이 이제 긴 겨울 방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헌혈 참여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20대 헌혈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약 그렇습니까?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감에 걸린 상태면은 헌혈을 못하는 건 당연한데 완치 판정을 받아도 바로 헌혈을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독감에 걸리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혈액 내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1개월 이후에 헌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정해져 있네, 그 룰이. 그런데 헌혈이 부족할 때 더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가 탄다.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ABO 혈액형 외에도 수백 가지 종류의 혈액형이 있거든요. 근데 국제수혈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혈액형 종류는 총 43가지, 43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A형, B형, AB형, O형 뭐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그냥.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ABO 혈액형 외에도 뭐 제가 RH 음성 혈액형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낮은 빈도로 존재하고 있는 그 혈액형을 저희가 희귀 혈액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대한적 십자사에서는 2010년부터 RH 음성 혈액 수급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전국에 있는 혈액원이나 또는 혈액관리본부 CRM 센터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 혈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RH 음성 혈액 보유자들은 희귀 혈액형이다 보니까 이제 큰 사고가 생겨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혈액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큰 걱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RH 음성 혈액형 보유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혈액 부족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 누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울산 RH 음성 나눔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관입니다. 회장님이시구나. 예. 그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10년 전 RH-B형 혈액을 가진 회원께서 혈액암으로 양산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치료를 받으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RH 음성 B형 혈액형을
헌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봉사회 회원과 울산혈액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RH- B형 혈액형을 요청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봉사회가 서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혈액을 참 답답하네.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봉사회는 항상 전화기가 열려 있군요. 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언제든지 헌혈할 수 있도록 그 연락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봉사회를 결성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 활동? 예, 저희 나눔봉사회는 울산 및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출산에 따른 응급 헌혈 혈액이 필요할 경우 네. 언제든지 저희들 회원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헌혈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활동, 생명을 살리는 활동, 고맙습니다. 요즘 헌혈 참여자가 적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뭐 한번 해주세요. 네, 헌혈은 건강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혈액원에 가셔서 헌혈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혈액이 부족하면 정말 당사자나 가족들은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고 헌혈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헌혈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헌혈에 참여하시려면 저희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누구 기록이 돼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 6개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가까운 곳으로. 특히 저희가 레드 커넥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헌혈 앱이 있는데 그 레드 커넥터 앱을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헌혈하고 싶은 헌혈의 집 그리고 날짜, 시간까지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 훨씬 편리하게 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헌혈하고 난 후에 이제 결과라든지 헌혈한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레드 커넥터 앱 안에 다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기 전에 꼭 예약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편리하게 또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랭킹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헌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그 생각을 같이 응원하신다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